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날 미국 증시가 또 4월의 출발을 좋게 알리고 있는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리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상승이었다면 오늘은 상승폭이 제법 컸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반등폭이 컸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소위 초대형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는 0.3% 올랐고요. S&P 500이 0.7%,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역할한 것은 역시 어저께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알려진 소위 트위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지분 9.2%인데 네. 이것이 뭐 결정타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도 끌어올렸고요. 그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술주 흔히 해서 기술주라고 분류되는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분류되는 그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더불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주로 언급은 안 되지만 중국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상장있는 중국 네네. 것들도 그동안 이슈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에서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런 것들에 협조를 계속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굳이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라든가 헬스케어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9.2% 지분 매입이 알려졌죠. 트위터가 27.1%나 올라가서 트위터는 상장 이래 최고의 하루를 또 보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애플도 2.3%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도 2.9% 올라가면서 지난주에 초에 기록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2.4% 올라가면서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도 괜찮았습니다. 알파벳은 2.0% 올라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3월 달에 딜리버리가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또 호재로 반영되면서 테슬라가 5.6%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 진짜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거의 다 같은 개념인데요. 메타 플랫폼도 4%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또 시장에 특이했던 게 유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어요. 뭐 3월까지만 하더라도 유가와 시장은 거의 정반대의 관계를 가졌었는데 어쨌든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유가가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2, 3일 정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것은 비축류에 대한 방출 문제였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늘 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시장에 오늘 악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소위 트위터 효과가 나오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술적으로 좀 끌고 갔고 다른 뉴스는 좀 묻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유가 올라가면 금값도 따라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금값도 좀 올라갔고요. 10년물 금리도 좀 반등했고 미국 달러도 올라갔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는 직전 고점이었던 3월 초 고점에 다시 바짝 다가서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에 따른 소위 어떤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우리가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달러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US 달러의 강한 것은 다른 나라들한테 좋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결국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날은 또 특징적인 게 워낙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 특징주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허츠입니다. 허츠는 아시다시피 2020년이죠. 팬데믹 때 이제 결국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장의 폐지 상장도 다른 곳으로 핑크란 곳에 움직였던 건데 작년 11월에 결국 재상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관심을 모았었고 당시에 허츠에서도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 모델스를 계속 받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량 계약했느니 뭐 일론 머스크는 그런 적이 없느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전기업체 폴스타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전기차를 계속해서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츠가 오늘 또 1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이 허츠는 앞선 코너에서 미국에서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카니발도 얘기하고 그리고 MGM 리조트도 얘기하고 리오프닝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월가우즈에서 한번 특집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항공 요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호텔 객실료 그리고 지금 렌트카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그 쉽게 얘기해서 호텔 방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줄어든 거 분명히 많이 줄어든 거가 지금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 회사들의 자동차 대수는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줄어들었는데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슈에 의해서 좀 구조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앞선 코너에서 얘기했던 리오프닝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로지텍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모하우스라든가 요즘 또 많은 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네네. 로지텍 기본 아닙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죠.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으로 매수를 올렸고요. 88달러에서 107달러로 올려갔습니다. 특히 로지텍 키보드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통 일반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저렇게 비싼 걸 왜 쓰냐 하지만 아마 자제분들이나 키보드 사는 거 보면 번쩍번쩍하고 뭐 그렇죠. 저도 뭐 저희 아들 사는 거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딱 로지텍이라고 선명하게 박혀 있던데 네네.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대부분이 좋았는데요. 스타벅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전 CEO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2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바로 지난달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겁니다. 네네. 그리고 3년 동안 하겠다는데 그걸 이제 보류시켰죠. 이런 것이 보류시킨 거 나쁘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이나 고객들한테 좋겠죠. 왜냐하면 명목 자체가 그런 돈 있으면 지금 당장은 직원들, 고객들에서 우리 회사에 더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얘기했는데 네. 어떤 주가 자체는 자사주 매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겠죠. 3.7%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밤 사이에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뭐 유가도 오르는데 주식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변동성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오르다 보니까 이런 주식 시장의 상승 배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4월 증시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12달 중에 4월이 가장 강력하게 올랐던 한 달은 분명한데요. 특히 최근 16년 중 15번이 상승했고요. 평균 상승률은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3.1%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강했던 거는 우리가 팩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인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 선으로 까만 선으로 올라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포워드 EPS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주당 이익의 전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의 이익 전망은 이익 규모는 작년 대비 어떤 작년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2% 정도까지 이익 전망이 증가폭이 낮아집니다. 작년에는 47, 8%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낮죠. 낮긴 낮지만 분명히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그 위에 빨간색으로 등락이 있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 물론 최바닥에서 올랐지만 그것이 12개월 PR입니다. 2021년이죠. 작년 초에는 21.9배가 갔었고요. 2021년 말은 불과 지금 3달 전에 21.4배 갔고 현재는 18.6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해서 19.5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 이익 전망 올라갔는데 PR은 낮아졌다? 이건 한마디로 다이버전스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PR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태는 주가가 좀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미국이 지금 더 강한 이유는 뭐냐? 그럼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 대비 이익 전가 전망이 꾸준히 상향이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그림은 딱 1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제일 위가 S&P 5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렌지색은 네네. 작년 한 겨울 그리고 금년 1년부터는 좀 중간이 플래트닝이 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오른쪽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그건 선진국입니다. 북미를 제외한 선진국이거든요. 네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은 지금 성장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3개월째 지금 정체돼 있고요. 아래쪽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훅 줄어든 것이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시장은 결국은 이익의 전망에 따라간다는 걸 보신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보다 미국의 강한 이유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 움직임과 미국의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달러가 강한 것도 여기서 같은 요인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럼 미국도 사실 지금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지난 밤사이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전례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경고도 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상당히 좀 약간 안 좋은 얘기 그리고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네네. 타이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 맞죠. 유례 없이 미국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것이 타이틀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앞단이 있습니다. 앞단은 뭐냐면 지금 소비자 기업들이 돈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특히 소비자한테 돈을 3차례 정도 나눠줬잖아요. 네네. 그걸 잘 안 썼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있겠고요.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경제 성장되고 거기다 또 무서울 정도로 강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까지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변한 점이 없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높은 인플레이션 네네. 그리고 연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말 최상으로 잘 되면 이런 것도 일시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그런 경고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준비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서플라이 체인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천연가스나 이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 이런 쪽에 한쪽에 너무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은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전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체계, 네네. 어떤 파워 시스템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대비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경고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집중해서 월가에서는 그럼 이런 시장의 반등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뭐 역시 두세 가지가 있는 거죠. 다만 오늘의 시장 포함해서 지금의 반등은 이거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은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은 다시 한번 지금의 흔히 얘기해서 약세장에서 랠리, 그래서 반등 시장의 랠리 하면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고 확신을 딱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주식 투자를 늘릴 일이 아니라 빨리 줄여야 되고 채권 투자하면서 피난처로 빨리 움직여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의 둔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서 기업이익이 전망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기업이익에 올해도 증가는 하지만 상당히 이게 위축시킬 거라는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최악을 가면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유럽 대부분 마찬가지가 전쟁 발발했다는 급락은 대부분 증시에 회복했기 때문에 이때 더 사지 마시고 네. 당장 줄이라. 당장 팔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맞을지 모르죠. 다만 이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도 2021년은 내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반성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는 지금은 이분의 시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버블이죠. 그래서 지금 줄여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은 지난주 에도 얘기가 나왔고 전해드렸지만 주식 비중은 여전히 확대해야 될 시기라 하고 있겠고요. 연말에 대한 목표는 여전히 4,900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